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시작부터 심장이 조금 쿵 내려앉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 무대 위에서 단단한 목소리로 객석을 흔드는 그 이름, 영탁. 그런데 말입니다. 그 영탁이 정말로 아주 잠깐이라도 키위탁으로 데뷔할 뻔했다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네, 들으셨죠? 키위탁. 과일 키위의 그 키위. 이름을 듣는 순간 웃음이 먼저 나와야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이 고백은 웃음과 동시에 묘한 전율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은 때로 한 글자, 한 단어, 한 순간의 선택으로 전혀 다른 길로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영탁이라는 이름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의 플레이리스트는 얼마나 다른 분위기로 채워졌을까요? 그날 방송에서 영탁은 자신의 본명이 진짜 박영탁이라고 담담하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미 한번 놀랍니다. 예명 같지만 본명이라니 이름부터 무대에 올라갈 운명을 타고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더 강했습니다. 처음 들어간 회사에서 발라드 할 때 예명을 지어준 게 있다 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모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팬들은 기를 바짝 세우고 스튜디오는 기대감으로 살짝 들썩였죠. 그리고 그 예명이 공개되는 순간 공기가 한번 뒤집혔습니다. 키위탁이었다. 이 한마디가 만들어낸 파장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대 조명이 갑자기 초록빛으로 바뀌는 것 같은 상상만으로도 웃기면서도 낯선 그 장면이 머릿속에 자동 재생되기 시작했으니까요. 도대체 왜 하필 키위였을까요? 누군가 장명회의에서 밤새 머리를 싸맸을 것 같지만 현실은 더 드라마틱했습니다. 영탁의 말에 따르면 대표님이 키위를 드시다가 갑자기 떠올리셨다는 겁니다. 키위를 한 입 베어 물던 그 순간, 그래, 이거다 하는 번개가 뇌를 친 것처럼 예명이 탄생했다는 이야기. 이건 거의 운명의 장난입니다. 사람을 울리고 웃기는 건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식탁 위에 작은 과일 하나일 수도 있다는 걸 이 에피소드가 증명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키위탁이라는 이름을 제안한 사람이 무려 송시현 작곡가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분위기는 웃긴데 진지해지는 이상한 지점으로 갑자기 이동합니다. 송시현. 이름만 들어도 음악을 오래 들어오신 분들은 하고 고개를 드실 법합니다. 나 항상 그대를 같은 유명곡을 만든 작곡가로 알려진 분이기도 하지요. 그런 사람이 키위탁이라는 예명을 던졌다는 것, 이 간극이 너무 큽니다. 마치 클래식 공연장에서 갑자기 코미디 한 줄이 튀어나온 느낌입니다. 그래서 더 강렬합니다. 이건 단순히 웃긴 에피소드가 아니라 그 시절 영탁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향을 고민했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어떤 색깔로 포장하려 했는지 그 시대의 공기까지 함께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이미지이고 이미지가 곧 운명이 되기도 하니까요. 여기서 상상을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 영탁이 정말 키위탁으로 데뷔했다면 어땠을까요? 무대 위 소개 멘트가 다음 무대는 키위탁입니다 라고 흘러나오는 순간 객석에서 웃음이 먼저 터지지 않았을까요? 웃음이 터지는 건 즐거워서일 수도 있지만 아티스트에게는 때로 치명적인 벽이 되기도 합니다. 노래가 시작되기 전 이미 캐릭터가 굳어버리면 목소리의 진심이 관객에게 도착하기까지 더 먼 거리를 달려야 하니까요. 영탁은 그 벽을 뚫고도 분명 해냈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굳이 더 험한 길을 택해야 했을까요? 어쩌면 키위탁은 그저 우스갯소리로 남았기에 더 빛나는 다행스러운 흑역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흑역사 아닌 흑역사가 더 흥미로운 이유는 영탁이 그냥 웃고 넘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과 타이밍, 그리고 무대의 순간을 아주 냉정하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단면이 바로 신사답게 비하인드에서 폭발합니다. 영철이가 연락이 와서 좋은 노래가 있냐더라. 이 한 문장은 업계에서 오가는 곡의 운명이 얼마나 잔인하고도 미묘한지 보여주는 시작점입니다. 영탁은 자신이 가진 곡 신사답게를 한번 영철에게 보내봤다고 합니다. 마음속엔 기대가 있었겠지요. 좋은 노래라면 누가 불러도 빛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사람 냄새를 맡게 됩니다. 영탁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완전 좋아해야 하는데 이 말이 왜 이렇게 현실적이고 왜 이렇게 웃기면서도 짠할까요? 괜찮다는 말은 사실 칭찬 같지만 창작자에게는 가장 무서운 말이 되기도 합니다.
엄청 싫다는 것도 아니고 미친 듯이 좋다는 것도 아닌 그 중간. 그 중간에서 곡은 공중에 붕 뜬 채로 어디로도 가지 못한 채 멈춰 서게 됩니다. 영탁은 그 타이밍을 딱 읽었습니다. 그때는 영철이한테 안 맞는 타이밍이라 생각하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좋은 곳에서 내가 불러야겠다고 회사랑 이야기를 했다. 이 판단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곡이 살아날 최적의 순간을 기다리는 감각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갑자기 스릴러처럼 변합니다. 곡이 사람을 선택할 때가 있고 사람이 곡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신사답게는 잠깐 다른 길로 갈 뻔했지만 결국 영탁의 손에서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곡은 영탁 정규 1집에 수록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운명처럼 포장해도 좋을 만큼 드라마틱한 선택입니다. 누군가의 괜찮은데 한마디가 결과적으로는 영탁에게 더 큰 확신을 만들어준 셈이니까요. 만약 그때 영철이 와 대박이라고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곡은 다른 가수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왔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는 영탁의 앨범 서사는 또 달라졌을 겁니다. 인생이란 참 무섭도록 얇은 종이 한 장 차이로 갈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키위탁 데뷔할 뻔했다고. 영탁 외명 흑역사 대공개는 단순히 웃기려고 꺼내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영탁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이름을 지키고 자기 무대의 중심을 지키며 곡의 타이밍을 지켜내는지 보여주는 작은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공한 가수의 비화를 들으면 운이 좋았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운은 늘 선택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과일을 먹다 튀어나온 예명 하나도 누군가에게는 그냥 웃고 넘길 소재였겠지만 영탁에게는 내가 어떤 이름으로 서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연결되는 지점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은데 라는 반응 하나도 누군가에게는 상처였겠지만 영탁에게는 지금은 아니다. 더 좋은 순간에 내가 부른다 라는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더 재미있는 이유는 영탁이 스스로를 과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허세로 포장하지 않고 슬쩍 웃으며 던지듯 말했는데도 오히려 더 큰 파장이 생깁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흑역사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흑역사를 꺼내 관객과 눈높이를 맞추고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다고 말하며 한 발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 순간 팬들은 더 깊이 빠져듭니다. 무대 위 영탁이 아니라 사람 영탁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탁을 좋아하십니까? 완벽하게 멋있는 영탁도 좋지만 키위탁이라는 말에 본인도 웃어버리는 영탁, 완전 좋아해야 하는데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영탁, 그 솔직함이 결국 무대의 진심으로 이어지는 영탁. 어쩌면 우리가 오래 사랑하는 스타는 실수와 웃음과 결정의 순간들을 숨기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키위탁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탁이 남았습니다. 이름부터 이미 무대와 잘 어울리는 그 영탁이, 자기 노래를 자기 타이밍에 꺼내 들 줄 아는 그 영탁이 결국 지금 우리 곁에 노래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신사답게를 들으실 때, 혹은 예능에서 영탁이 한마디 툭 던질 때 오늘의 이 장면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키위탁이라는 말이 그냥 웃긴 별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길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갈렸는지,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영탁이 어떻게 자기 중심을 지켰는지 보여주는 작은 증거가 될 테니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키위처럼 상큼한 웃음과 영탁의 노래처럼 든든한 설렘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